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고생의 작은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장마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 한 소녀가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과연 그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지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작은 원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부모님의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런 가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외비나 학원비를 부담드리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늦게까지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간호사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지우는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유명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 때도, 새로 나온 옷을 사러 가자고 할 때도 지우는 조용히 사양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어머니가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7월 중순, 장마철이 절정에 달한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서관 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지우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거세었습니다. 지우는 작년에 어머니가 사주신 낡은 우산을 단단히 움켜쥐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비 1,200원이 아까워서 집까지 20분을 걸어가는 것이 지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가 저녁을 거르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집까지 200m 정도 남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지우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에 젖은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온몸이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것은 생전 처음이었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는 우산을 던져놓고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평범한 바지를 입은 할머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인한 통신 장애인 것 같았습니다. 이때 지우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택시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2만 원은 들 텐데 그 돈이면 아버지가 이틀 동안 점심을 드실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를 보니 시간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우는 평소 아버지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 때 보았던 방법을 떠올리며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할머니는 가벼웠지만 키 160cm에 45kg인 지우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지우는 우산도 없이 할머니를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 800m 떨어진 종합병원까지의 거리가 평소에는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했지만 이날 밤 지우에게는 마라톤 코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아라는 교육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우는 숨이 차서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드디어 병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비 내리는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응급실 자동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았던 지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야?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된 거지? 쓰러져 계셨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교복이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신발에서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즉시 휠체어를 가져와 할머니를 옮겼고 의사가 달려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지우는 자신이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온몸이 비에 젖고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젖은 교복 때문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지우에게 수건과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학생, 정말 대단해. 이 비에 할머니를 업고 여기까지 오다니. 괜찮으신가요? 할머니 말이에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이 더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일까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야. 체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학생이 빨리 데려와서 다행이었어. 간호사의 말에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젖은 옷과 차가운 몸이 느껴졌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데려온 학생이 너구나?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탈수와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 그런데 학생이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 의사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버스비를 아끼지 않고 버스를 탔다면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할머니께서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셔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 학생이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아니요, 저도 길에서 처음 보았어요.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계시길래. 지우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단 할머니 주변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확인해 보자. 간호사가 투명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낡은 핸드백 하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몇 가지 물건들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2만 원과 함께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순자, 71세, 주소는. 의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주소. 강남구 청담동이네. 지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청담동이라면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옷차림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혹시 주소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 옷도 그렇고. 아니야, 신분증은 정확해 보여. 일단 이 주소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보자. 의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동안 지우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할머니는 정말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면 걱정이 되는데 할머니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구조한 학생이 너구나? 정말 기특해. 할머니 가족분들과 연락이 되었나요? 지금 확인 중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청담동 그 주소로 연락을 했더니 경비실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경비실이요? 지우는 의아했습니다. 일반 주택이라면 경비실이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급 아파트인 것 같아. 청담동에는 그런 곳이 많거든. 경찰관의 말에 지우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평범한 옷차림과 고급 아파트 주소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지우야, 왜 이렇게 늦어? 비도 많이 오는데 걱정된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뭐? 병원? 어디 다쳤니? 지우는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구조한 일, 지금 병원에서 가족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 지우가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오렴. 감기 걸리겠어. 조금만 더 있어 볼게요. 할머니 가족분들 오실 때까지. 그래, 그럼 아버지가 차로 데리러 갈게. 어느 병원이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지우의 선한 마음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약 15분 정도 지났을 때 병원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우가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줄지어 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비싼 차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런 작은 동네 병원에 그런 차들이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모두 응급실로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그 뒤로는 정장을 입은 여성과 다른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 남성이 간호사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할머니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평범한 모습과 저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차림새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박순자 할머님 말입니다. 50대 남성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께서는 지금 안정을 찾으신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할머니를 구조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때 의사가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 할머니를 구조했어요.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 안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젖은 교복을 입고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의자에 앉아있던 지우는 갑자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지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지우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따라온 가족들도 모두 지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중한 인사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학생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지우입니다. 지우 학생,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때 병실에서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고 지우도 궁금해서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길을 잃어서.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문 밖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혼자 나가셨어요? 기사님이나 저희와 함께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자꾸 하얘져서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우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가족, 혹시 재벌가 아니야? 차 봤어? 전부 억대 차량들이더라고. 그리고 저 남자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벌가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50대 남성이 병실에서 나와 지우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우 학생, 제가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네요. 저는 박진욱이라고 합니다. 박진욱. 지우는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잠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에요. 지우는 박진욱을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이제 안색이 많이 좋아져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어디 있니?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지우야, 내 이름이 지우구나. 너 때문에 할머니가 살았어. 아니에요, 할머니.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너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얼마나 되겠니? 그때 병실 밖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사장님이라고요? 지우는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욱이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 학생, 저희가 제대로 소개를 하지 못했네요. 저희 어머님은 순자그룹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순자그룹이요? 지우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백화점부터 건설, 호텔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네, 저는 순자그룹 현재 회장이고요. 어머님께서는 창업자이시자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그 유명한 대기업의 창업자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왜 혼자? 어머님께서 최근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 단계라서 평소에는 괜찮으시지만 가끔 길을 잃어버리시곤 하세요. 박진욱의 설명에 지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일으킨 할머니가 이제는 집도 찾지 못하고 헤매신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나가셨는데 이렇게 큰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지우 학생이 아니었다면. 박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을 구해준 손녀 같은 아이를 아끼는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오셨나 봐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겠네요. 박진욱이 지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우 학생,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사양했지만 박진욱은 명함을 지우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지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순자 그룹 회장님이었다니. 우리 지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김철수 씨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에서 1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그는 이런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너무 큰 부담 갖지는 마라.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되는 거야. 네, 아버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 나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생 많았어. 빨리 씻고 따뜻한 차 마셔. 김영숙 씨는 딸의 젖은 옷을 만지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젖어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지우는 오늘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우연히 도운 할머니가 그런 분이시라니. 그러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지우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돈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그냥 길을 잃고 헤매시는 할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정말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우의 일상은 다시 평소와 같아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영화 같은 소리네. 정말이야. 명함도 받았어. 지우가 명함을 보여주자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와, 진짜네. 그럼 이제 지우는 대기업 회장이랑 아는 사이네.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지우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실까? 다시 길을 잃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우 학생이죠? 저는 박진욱입니다. 순자 그룹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께서 지우 학생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순자 그룹 회장님의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지우 학생 같은 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세요. 박진욱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잠깐 뵐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찾아뵐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지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너무 큰 차를 타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담동 순자빌딩 옆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거기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설렜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너무 큰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우야, 괜찮겠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 댁에 가도 되나? 어머니,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해. 뭔가 선물도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만 가져가자. 할머니께서는 그런 것보다 지우의 마음을 더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우는 긴장되었습니다. 청담동에 가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유명한 분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청담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인 커피숍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욱 회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우 학생,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럼 집으로 가볼까요? 박진욱은 지우를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비싼 차였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차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우 학생 때문에 많이 밝아지셨어요.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데 지우 학생 이야기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세요. 박진욱의 말에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차가 청담동의 한 주택가에 들어서자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자그룹 회장님의 집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고 품격 있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검소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세요. 박진욱의 설명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직접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 손녀 같은 아이가 왔구나. 할머니는 지우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우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아이고, 이 착한 아이가. 할머니 걱정을 했다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계속 걱정까지 해주다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준비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집이었지만 인테리어는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정말 크네요. 크긴 뭐가 커.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서 때로는 외로워.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혼자라면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할머니가 직접 차와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해야지. 우리 지우한테 대접해야지. 할머니는 지우를 친손녀처럼 대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물어봐도 될까? 너희 부모님은 뭘 하시니?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분식집을 하세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구나.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는 행복해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지우의 대답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 할머니도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지우의 질문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도 너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전쟁 때라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지우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우야, 너도 꿈이 있지? 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할머니가 봐도 너는 분명히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할머니의 격려에 지우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박진욱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우 학생과 이야기가 잘 되시나 봐요. 그럼 우리 지우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진우가 지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지우 학생, 혹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야. 내가 할머니를 도와줬으니까 할머니도 너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은 부담스러워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지우야, 할머니 외롭지 않게 가끔 놀러 와줄 수 있지? 네, 그건 제가 더 좋아요. 지우의 대답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할머니가 하나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가끔 길을 잃어버려. 그럴 때 내 전화번호로 연락드려도 될까?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지우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해줄게. 요리하는 게 할머니 취미거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와 지우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우야, 이 음식 어때?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요리보다도 맛있어요. 그럼 레시피를 알려줄게. 어머님께 전해드려. 할머니는 정말로 요리 레시피를 종이에 적어서 지우에게 주었습니다. 식사 후에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들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직접 기르는 거야. 혼자 있을 때 꽃들과 이야기해. 외롭지 않으세요? 이제는 우리 지우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그래, 그럼 진욱이가 집까지 데려다 드려라.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가면 위험해. 결국 박진욱 회장이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진욱이 말했습니다. 지우 학생,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저도 할머니랑 있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와줄 수 있죠? 네, 물론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 지우 덕분에 좋은 분을 만났네. 어머니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생긴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그 후로 지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와의 만남이 지우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우가 평소처럼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할머니가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지우야, 너 누구니?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김지우요. 지우.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우리 지우. 할머니가 깜빡했네. 요즘 머리가 자꾸 이상해. 그 순간 지우는 할머니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언젠가는 할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잊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계속 찾아와서 할머니가 기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잊는다면 정말 슬플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욱 회장이 지우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우 학생, 어머님 상태를 보셨죠? 네.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지우 학생에 대한 기억만큼은 다른 것보다 오래 남아 있어요. 박진욱의 말에 지우는 신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지우 학생과의 만남이 어머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할머니가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우 학생,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머님께서 가끔 밤에 길을 나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우 학생을 찾으세요. 혹시 그런 연락이 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경에 박진욱 회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학생,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또 나가셨는데 지우 학생을 찾고 계세요.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지우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가 왔구나. 할머니는 지우를 보자마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왜 밤에 나가셨어요? 위험해요. 지우를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길을 몰라서.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는 나가지 마세요. 그래, 우리 지우가 여기 있네. 그럼 괜찮아.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할머니 옆에서 자면 안 될까?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침대에 누워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기억나니? 네, 비 오는 날 쓰레기통 옆에서 쓰러져 계셨잖아요. 그때 너를 보는 순간 할머니 마음에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 정말 고마웠어.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좋아요. 지우야,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만약에 너를 못 알아봐도 너는 할머니를 잊지 말아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노력할게. 우리 지우만큼은 절대 잊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지우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우야, 이거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먹던 거야. 너도 먹어봐. 와, 정말 맛있어요. 그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나중에 너희 어머님께도 해드려. 할머니는 지우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하나 더 줄게. 할머니는 예쁜 목걸이를 꺼내서 지우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비싸 보여요. 비싸고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 마음이야. 이걸 보면 할머니 생각해줘. 네, 할머니. 평생 소중히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지우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우리 지우가 할머니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이 왜 그런 병에 걸리셔야 하는지. 지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하지만 내가 할머니께 해드리는 것처럼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잊어도 저는 절대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계속 찾아뵐게요. 지우에게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우와 할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신기하게도 지우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박진욱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학생,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지우 학생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말려도 듣지 않으세요. 지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요?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우리 지우 왔구나.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지우를 옆에 앉게 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간호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지? 지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 거예요. 그래도 생활비며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할 텐데. 할머니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장학재단이요?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 장학재단이야. 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할머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사양했습니다. 지우야, 들어봐. 이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거야. 할머니의 설명에 지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너야. 할머니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야.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미 할머니께 많은 걸 받았어요. 지우야, 할머니 말 좀 들어봐.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건 너를 만난 거야. 내가 할머니를 구해준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로 그거야. 너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생명이었어. 그리고 그 후로 너는 할머니의 외로움까지 달래줬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할머니. 지우야, 할머니가 언젠가는 너를 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재단은 영원히 남을 거야. 그럼 할머니가 너를 잊어도 할머니의 마음은 계속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부탁 들어줄 수 있지? 지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니? 제가 간호사가 되면 할머니를 직접 돌봐드릴게요.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도울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줘. 할머니가 바라던 바로 그거야. 그날 오후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지우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오랜만이에요. 박진욱 회장이 지우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큰 선물을 받다니. 어머님께서 평생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지우 학생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지우의 장학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축하해. 할머니께서 얼마나 지우를 아끼시는지 알겠어. 할머니의 며느리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지우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게 정말 의미 있어. 식사 후 할머니와 지우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할머니가 죽으면 이 재단이 지우 이름으로 남을 거야. 그럼 할머니가 없어도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할머니. 그리고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할머니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너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야.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지우야. 너 덕분에 할머니 인생이 완전해졌어. 그날 밤 지우는 집에서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할머니께서 지우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어머니, 저 이런 큰 선물 받아도 될까요? 지우야, 그분께서 진심으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아라. 대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지우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지우에게 이 모든 일은 마치 꿈만 같았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지우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간호대학에 입학했고 최우등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리셨지만 여전히 지우만큼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니? 할머니가 지우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우예요. 김지우요. 지우, 지우.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내 천사 지우. 할머니를 구해준 우리 지우. 네, 할머니. 맞아요.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런데 자꾸 깜빡깜빡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자주 와서 할머니가 기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박진욱 회장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 학생, 정말 신기해요. 어머님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지우 학생만큼은 기억하세요.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요.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지우가 자신의 생명이자 마지막 기쁨이라고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간호대학 4학년이 되었고 병원에서 실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해졌지만 지우와의 만남만큼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실습을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지우야. 할머니가 많이 아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간호사 공부한 걸로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지우는 할머니의 맥박을 체크하고 체온을 재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제 정말 간호사가 다 됐구나. 할머니는 지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네, 할머니.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지우 자신의 노력이야. 할머니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그날 밤 할머니가 지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 할머니, 마지막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봐, 지우야. 할머니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아줘. 할머니. 대신 할머니가 너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 그럼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우야, 할머니를 구해준 그 마음을 잊지 말아줘. 그 선한 마음이 너의 가장 큰 재산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지우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우의 이름을 부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도우셨던 분들, 순자 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지우 장학재단의 장학생들까지. 할머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네요. 지우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진욱 회장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 학생,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떤 유언이세요? 지우 장학재단을 더 크게 키워서 많은 아이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우 학생이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요? 네, 어머님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우 학생뿐이라고 하셨어요. 1년 후 지우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우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지우는 매년 할머니의 기일에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2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모두 할머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저는 여전히 그날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지우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퇴근 후에는 장학재단 일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언제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야. 지우의 작은 선택이 할머니를 구했고 할머니의 사랑이 지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혹시 귀찮다고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지나가시지는 않으시나요? 지우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작은 선행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 후 지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머니의 뜻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난 현재 지우가 만들어가고 있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7시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병동에 김지우 간호사가 출근했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지우는 대학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언니, 병실에서 7살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혈병으로 5개월째 입원해 있는 아이였습니다. 민수야, 안녕. 오늘 컨디션은 어때?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 오늘도 그 이야기 해줄 거예요?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머니랑 언니 이야기요. 비 오는 날 할머니를 구해드린 이야기.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지우의 특별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까? 새로운 이야기요? 응, 할머니께서 어릴 때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지우는 민수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수보다도 어린 5살이었어.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대. 우와, 정말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럴 때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셨어.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음식을 구하시면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드셨대.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나중에 성공하신 거야. 어릴 때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거든.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민수도 충분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 많이 도와주잖아. 지우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병실도 돌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12살 수진이는 심장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8살 준호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지우 선생님, 수술 무서워요.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지우 언니도 있고, 무엇보다 수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 정말 괜찮을까요?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라고. 수진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지우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수술이 끝나면 지우 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줄게. 무슨 선물이요? 그건 비밀. 수술 잘 받고 나면 알려줄게.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지우 장학재단 장학생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우 선배님, 21살 김태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인 태민은 지우 장학재단의 3년차 장학생이었습니다. 태민아,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님,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응, 오늘은 우리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오셔. 지우의 말에 장학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누구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곧 오실 거야. 오후 2시경 병원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박진욱 회장님. 장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그룹 박진욱 회장이 직접 병원에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박진욱 회장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왔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우 학생. 아니, 이제는 지우 간호사라고 해야겠네. 우리 어머님의 뜻을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박진욱 회장은 장학생들과 함께 병원 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이 재단을 만든 우리 어머님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떤 마음이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영이 물었습니다.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받은 도움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박진욱 회장의 설명에 장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간호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거죠.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태민이 지우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뿐이야.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지우입니다. 지우 간호사님, 응급실에서 연락드려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지우는 회장님과 장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15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낡은 교복에 해진 가방, 그리고 창백한 얼굴까지. 이 학생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을 수 없어서 보호자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의식은 있나요? 네, 방금 깨어났어요. 지우는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김지우 간호사야. 지금 기분은 어때? 아파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서진이에요. 서진아,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어? 서진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보호자는 누구니?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일단 치료부터 받자. 나중에 할머니께 연락드릴게. 지우는 서진을 위로하며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검사 결과 서진은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진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일을 못 하세요.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우는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꿈이 있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서진의 대답에 지우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꿈이네.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혼자 해요. 학원은 비싸서 못 가거든요. 지우는 서진에게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서진아, 나도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 정말요? 응.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 지우는 할머니와의 만남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서진아, 가장 중요한 건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야.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는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어려운 아이들을 꼭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는 서진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지우는 서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진이 사는 곳은 지우가 어릴 때 살던 곳과 비슷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진아, 어떻게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우 간호사예요. 서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어머, 우리 서진이가 많이 다쳤어요? 아니에요. 가벼운 상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할머니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서진이 혼자 다니게 하는데. 아니에요. 서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네요.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검소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진이의 공부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네, 꼭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럼 이거 받아. 지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 장학재단 명함이야. 혹시 공부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장학재단이요? 응,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서진과 할머니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돈도 없고. 서진아, 이 재단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지우는 서진에게 지우 장학재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진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할머니가 보내주신 것일까? 다음 날 지우는 박진욱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지우는 서진을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어머님께서 그런 아이를 지우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장학재단에서 서진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우,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편지요?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시면서 지우가 특별한 아이를 만나면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서진이도 만나보시고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박진욱 회장이 봉투 하나를 들고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지우가 특별한 아이를 만났다는 뜻이겠지요. 할머니는 항상 생각했어요. 지우 하나만 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지우 같은 아이들을 계속 찾아서 도와야 한다고. 그래서 진욱이에게 부탁했어요. 지우가 또 다른 지우를 만나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지우야, 할머니가 너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그리고 그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야. 이제 지우가 할 일은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지우에게 해준 것처럼 사랑을 주는 거야. 그럼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할머니는 지금도 지우를 사랑하고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읽고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모든 걸 다 아셨던 거네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거든요. 회장님, 서진이를 만나러 가요. 지우와 박진욱 회장은 함께 서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이분이 회장님이신가요? 서진의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그룹 박진욱입니다. 어머나, 그 유명한. 서진아, 나와봐. 박진욱 회장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지우 장학재단에서 너를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싶어. 정말요? 응,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너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줘야 해.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서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지우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지우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지우는 서진을 보면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더욱 애정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우와 서진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우 선생님, 저 오늘 정말 뿌듯해요. 왜? 제가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요. 서진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그게 바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때 한 집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서진이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지우와 서진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우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지우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해. 지우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서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진아, 저기 편의점에서 물 좀 사와. 네. 서진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서진이를 보내주셨구나.
구급차가 도착해서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고 지우와 서진도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남성은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지우와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남성이 의식을 되찾은 후 지우와 서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혹시 성함을? 저는 김지우 간호사고요. 이 학생은 이서진이에요. 지우, 서진. 정말 고마운 이름들이네요. 박영수 씨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우가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아저씨,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서진의 말에 박영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네요. 서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지우 선생님,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예전에는 도움받기만 했는데. 서진아, 그게 진짜 성장하는 거야.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도 나중에 지우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서진이는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우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박진욱 회장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가 구한 그 아저씨 말이야. 박영수 아저씨요? 그분이 알고 보니 유명한 교육자셨어. 퇴직하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평생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오셨대.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께서 지우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 기부를요? 네, 그리고 직접 장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지우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선행은 돌고 돌아서 더 큰 선행을 만든다는 말씀이. 회장님 정말 신기해요. 마치 할머니께서 계획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박영수 선생님이 지우 장학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지우 간호사님, 서진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제가 평생 교육에 몸담아 왔는데 요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박영수 선생님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진 학생 같은 아이를 보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서진이 부끄러워하자 박영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의 마음가짐이 특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그건 지우 선생님께 배운 거예요. 그럼 지우 간호사님은 누구에게 배웠니? 할머니께 배웠어요. 지우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박영수 선생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런 할머니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박영수 선생님은 그날부터 지우 장학재단의 교육 고문이 되어 장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을 통해 더 많은 교육자들이 지우 장학재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우야, 올해 장학생을 1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박진욱 회장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박영수 선생님께서 다른 교육자분들에게 우리 재단을 소개해 주셨어.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지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께서 꿈꾸셨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서진이는 전교 1등을 유지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에 가고 싶어요. 교육대학?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서진의 대답에 지우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꿈이야.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지우 선생님처럼요? 아니, 서진이는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서진은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서울교육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서진아. 지우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서진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대학 입학식 날, 지우와 박진욱 회장, 그리고 박영수 선생님이 모두 서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서진아, 이제 정말 선생님이 되는 첫걸음을 시작하는구나. 박영수 선생님의 격려에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서진아, 운이 아니야. 서진이의 착한 마음이 이런 인연들을 만든 거야. 지우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지우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 그럼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현재 지우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지우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학재단이 되었고 매년 2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우와 서진이 그리고 지우 장학재단 장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 왔어요. 지우가 할머니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지우는 서진이와 장학생들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서진이에요. 지우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서진이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우의 말에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할머니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모든 장학생들이 함께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서진이를 보면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나누면서 살겠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와 지우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우 장학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의사가 된 태민이는 무료 진료를 하고 있고 교사가 된 서진이는 어려운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인 지우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지우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우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